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제6강 존재의 본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존재란 무엇입니까? 존재는 있음입니다. 관찰자가 보기에 있음은 변화합니다. 그런데 형이상학은 머릿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탐구합니다. 철학자들은 그런 불변성 혹은 불멸의 것을 일컬어 존재의 본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변하는 것은 감각적이며 무수히 많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사유물이며 본질적인 것이고 세상은 그 본질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을 일컬어 옛사람들은 제1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니 그것은 의견에 불과합니다. 인류는 원인의 원인을 계속 탐구하다가 우주와 만물의 근원인 신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본질은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본질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대철학자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본질이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자체이거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불가분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형이상학은 이런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입니다. 그런 본질을 일컬어 철학자들은 서브스탄스라고 칭했습니다. 그것을 일본 학자가 실체로 번역하였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은 사유물입니다.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본질은 사유물입니다. 본질은 생각이 만들어냈거나 머릿속 생각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이상학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는 있음입니다. 있음은 변화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변화하고 다양한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 리얼리티가 본질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본질 관찰자들에게 감각되는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있음으로써, 살아감으로써 무수히 많은 고통, 행복을 겪습니다. 그러나 본질 관찰자들에게 그것은 비본질적인 고통이었으며 비본질적인 행복이었습니다. 사르트르가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라고 말했을 때 현대인의 상식으로선 그것이 당연하게 들립니다. 존재는 이 세계에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냈거나 생각해야만 알 수 있는 사유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존재가 본질에 앞서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인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본질적인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대에서도 종교, 사상, 영성에 몰입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류는 존재 관찰자들이지 본질 관찰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류는 누구나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 끝에 인류는 불멸의 존재를 만났습니다. 불멸의 존재는 필멸의 존재보다 당연히 더 본질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의미한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덧없는 지식보다 영원한 지식을 원했습니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초기 교회의 아버지들, 데카르트, 스피노자, 나이프니츠까지 살펴봅니다. 이들은 모두 관찰자였습니다. 본질이 존재에 앞선다고 생각하는 관찰자였습니다. 즉 본질 관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사르트르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그런 존재 관찰자들에게는, 그런 현대인들에게는 모두 그저 한때 빛났던 옛날 철학자들이 되겠죠. 다음은 제7강 이데아에서 모나드까지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